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01번째 시간으로 최장집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장집 1943년에서 1943년 5월 24일 일개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치학자, 본가는 강릉, 외가인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은 주로 본가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보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쳤다. 미국 시카고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애덤 세버스키에게 사사하여 1983년 8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9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취임하여 2008년 명예퇴임 때까지 고려대학교에 봉직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명예교수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민주주의에 관해 가장 심도 있는 이해를 보이고 최고의 권위자로 꼽힐 뿐만 아니라 카를 마르크스 연구의 권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는 최장집 교수의 지도교수 세버스키가 최장집이 사사할 당시 마르크시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세버스키에게 사사한 같은 대학 임혁백 교수는 세버스키가 마르크시즘에 완전히 탈피한 이후 사사했기 때문에 노동의제에 최장집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해방 전후사 인식의 필진으로 참여했으며 한국 현대사 및 한국 현대정치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제자들 중에 박명림, 정해구, 박찬표 등 한국 현대정치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진보적 정치학자로서도 명성이 높다. 사상적 성향은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깝다. 정치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계급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이 정착되기 위하여 극단적 반공주의가 약화되고 비료 대표제 등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보다 정당이 중심이 되는 정치체제인 내각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의 대표적 이데올로그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백낙천과는 다르게 통일의제보다는 한국의 사회 경제적 의제, 특히 노동의제에 더 집중한다. 주요 저수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꼽히는데, 민주화 이후의 동력을 잃어버린 지식인 계층과 시민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발전해야 하는지 이른바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실전적 측면뿐만 아니라 서구 정치학 이론을 한국에 적용함에 비교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측면에서도 수작이라 할 수 있다. 정치학도라면 필히 읽어보자. 그 외에 민주주의의 민주화, 어떤 민주주의인가,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등이 있다. 최장집 교수 특유의 논리를 개성한 제자로는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 목포대 정치언론 홍보학과 박찬표 교수, 연세대 박명림 교수 등이 있다. 2013년 5월 안철수 의원이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직에 이른바 상고초려 끝에 선임되었으나 2013년 8월에 사임하였다. 안철수의 통일지향적 대북정책, 정당 공천 축소 주장 등에 대해 반회적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로 인해 안철수와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기하였듯이 한국 내부의 노동 문제를 정당으로 해결하려는 최장집 교수와 기업인 출신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의제에 무관심한 안철수는 내시당초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후엔 정계와 접점이 없이 학계에 머무르며 활동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19대 대통령 선거에도 선거 캠프 참여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소장파 보수 정치인들이 조직한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과거 냉전을 내세운 보수와
수용하지 못했고 현재는 진보 세력이 내버린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아야 한다면서 보수 진영의 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 강연에는 최장집 교수와 안면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참석을 하였다. 이 월간조선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사건. 1998년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에 취임하였는데 당시 월간조선 11호에서 사상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최장집 논문을 제멋대로 왜곡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소위 최장집 사상논쟁이 크게 일어났다. 이 당시 월간조선에서 최장집 죽이기에 앞장서 저격수 역할을 한 인물이 일간지 조선일보에는 이한우, 월간조선에서는 우종창이었다. 정작 월간조선 대표였던 조갑재 사장은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남의 글을 섣부르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기사를 못 쓰겠다. 그래서 우종창 기자가 자발적으로 추석 휴가를 이용해서 기사를 썼다고 한다. 이는 월간조선의 뼈도 박도 못할 잘못이었다. 당시 우종창 기자와 월간조선은 최장집 논문 중에서 전후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몇몇 구절만을 악의적으로 인용해서 마치 최장집이 극단적인 종북주의자인 것처럼 묘사하는 전형적인 가짜 저널리즘의 형태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6.25 전쟁은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였다. 당시 논문에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립적인 의미에서 김일성은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다. 그런데 월간조선에서는 일부러 의미를 혼동시켜 마치 최장집이 김일성의 역사상 위대한 거사라고 서술한 것처럼 만들어냈다. 또한 한국전쟁은 북한이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기절을 가져와서는 최장집이 김일성을 찬양하며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미화했다고 몰아갔다. 이 부분은 최장집 교수가 당시 북한 정권의 내부 상황을 분석하면서 그들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인식했다는 설명이었다. 게다가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북한 민중이라는 구적을 가지고 월간조선은 김일성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게 했다고 비난했는데 해당 구절의 다음에는 북한에서도 가장 큰 수혜자는 김일성 그 자신이었다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최장집 외에도 한국전쟁이 결과적으로 김일성과 이승만 정권에게는 이득이 되었다는 해석을 내리는 학자들이 꽤 많다. 전혀 특이한 주장이 아니다. 월간조선의 이러한 주장은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상 전혀 유추하기 어려운 억지 결론에 불과했다. 그냥 김대중 정권 출범 당시 북한 문제로 정권에 의기장을 놓으려는 시도였다는 게 중평. 실제로 법원은 월간조선과의 송사와 극우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된 국가보안법 소송에서 모두 최장집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법원 판결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왜곡 보도하여 마치 법원이 종북학자에 편향된 판결을 내린 사상이 의심스러운 집단인 양 몰아갔다. 참고로 최장집 교수가 학부 시절부터 박사과정까지 지도한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저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을 통해 브루스 커밍스 등이 주장하던 미국에 의한 북한의 남침유도 혹은 국치전 확대설 등 수정주의 가설을 완전히 박살내고 한국전쟁의 성격을 북한 김일성 정권에 의한 계획적 남침으로 확고하게 정립하였다. 정말 월간조선과 구진영이 주장하는 대로 최장집 교수가 종북주의자라면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한국에서 그의 제자가 6.25 전쟁의 책임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할 리가 있겠는가. 한편 이 월간조선이 최장집 교수에 대한 저열한 공격은 의회의 후폭풍을 불러왔는데 바로 안티조선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강준만, 고종석, 김정난, 진중건, 김규황, 홍세화 등 당대의 자유주의 및 좌파 성향 지식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비중 있는 매체인 조선일보를 무소불위의 언론 권력으로 사상검열을 벌이고 있다고 동시다발적으로 비판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특히 이 논쟁은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인터넷과 맞물려 인터넷이 사회적 소통의 장이자 대중을 향한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위 농객 혹은 키보드 워리어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진중권은 자신의 저서 내 무덤에 침을 뱉음하여서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었으며 동시에 조선일보 독자마다 약칭 조동마에서 극우 네티즌을 무참히 쓸어버리면서 키워드의 제왕으로 등극했다. 또한 조선일보 패러디 사이트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딴지일보의 성장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 딴지의 김어준은 이 논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동시에 촌철살인의 패러디와 풍자를 선보여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어라차차 또 조선 화이팅 여담으로 최양집이 자신의 기고문을 둘러싼 논란의 부담을 느끼면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정책기획위원장의 사의를 표명하자 김 대통령은 조선일보에 수십 년 시달린 나도 이렇게 잘 버티는데 겨우 이 정도를 갖고 기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위로했다고 전해진다. 3. 여담. 김대중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을 당시 강봉균 정책수석의 추천으로 유승민을 정책기획위원으로 위촉했는데 당시 유승민의 재벌정책이나 공정거래정책에 꽤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승민이 훗날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조금씩 대립각을 세울 때도 최양집 위원장은 유승민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훗날 유승민은 이에 대해 고마웠다고 회고하였고 상당히 기술한 사상 논쟁으로 인해 최양집 교수가 1999년 정책기획위원장을 사임하자 유승민도 덩달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나오게 되었다. 아내인 민영기는 충정공 민영환의 정손녀이며 작가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